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간은 신체 장기 중에 음식으로 섭취된 영양분이 통과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위에서 분해되고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간 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저장합니다. 또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을 해독하는 작용을 해요. 신체 대사, 해독, 면역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이 간은 문제가 생겨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장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간은 다른 장기에 생긴 악성 종양이 가장 전이를 잘 일으키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장기에서 간으로 전이되는 전이성 간암은 간의 악성 종양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폐, 대장, 직장, 위 등에서 시작해서 간으로 전이된다고 합니다. 간암은 갑상선, 위, 대장, 폐, 유방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발생률은 6번째이긴 하지만 사망자 수는 폐암에 이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간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병기가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묵의 암이라고도 불립니다. 간암의 첫 진단 때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은 상복부의 불쾌감 혹은 통증입니다. 이 외에도 전신세약감, 복부 팽만감이나 복수, 체중 감소, 황달, 위장출혈 등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체 환자의 3분의 1 이상은 아예 무증상이라는 점이에요. 손상될 것을 대비해 예비 기능을 비축하는 간의 특성상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도 두드러진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암의 발병 요인에 대해서 그럼 알아볼까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질환이 간암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3-4%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자라고 알려져 있대요. 간암의 원인 중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C형 간염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1%가 감염자로 추정되고 있고 비감염자에 비해 최소 17배 이상의 간암 발생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성화로 진행되는 비율이 55에서 85% 정도로 매우 높은데 간경병증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간암의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또한 간암의 발생의 주요한 위험인자인데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음주 습관은 만성 간염이나 간경병증을 일으키고 일단 간경병증이 발생하면 간암 발생 확률이 점차 높아진다고 해요.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과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서 2.6배의 간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B형이나 C형 간염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할 경우 발생률은 더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만, 당뇨병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비알코올 지방 간질환의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비만이 있는 사람이 정상 체중에 비해 1.9배, 한 2배 정도죠. 당뇨가 있으면 3.7배, 간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간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는 이따가 후반부에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럼 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간암 환자는 간경병증과 간염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이들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환자의 전신 상태, 종양의 크기와 개수, 간 기능의 상태에 따라서 조기 간암, 중기 간암, 그 다음에 진행 간암 및 말기 간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 간암 환자들은 수술이나 국소 치료법을 시행해서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중기 또는 진행 간암에서는 수술과 같은 치료는 시행되지 못하고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나 항암요법으로 어느 정도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기 간암에서는 치료에 의한 생명 연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주로 한다고 해요. 수술로 하는 치료에는 암세포가 있는 부위를 절제하는 간 절제술이 있습니다.
간암의 치료 효과는 간 절제술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간암 환자가 만성 간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 절제 후에 남은 간으로는 충분히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하지만 만약에 적합한 공여자만 있다면 간이식도 좋은 선택입니다. 간이식을 받은 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 이상, 재발률이 15%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국내의 경우에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여자의 간을 이식받는 생체 간 이식 수술의 비율이 80% 정도고요. 해외의 주요국에 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5년 생존율도 85%에 달한대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간 이식 수술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은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간암 치료에 가장 많이 시행되는 시술로 간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간 동맥만 선택해서 항암제를 투여하고 혈관을 막아서 정상 간 조직은 크게 손상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도 종양을 괴사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없이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인 고주파 열치료, 에탄올 주입법은 국소마취를 시행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간암 내에 직접 바늘을 삽입해 종양을 파괴하는 것으로 종양의 크기가 작고 개수가 적은 경우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 외의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 등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간 기능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종양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으며 간 외의 장기에 전이가 되었거나 다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항암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침묵의 장기인 간은요, 건강을 위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간암 환자들의 대부분은 B형, C형 간염 또는 만성적인 음주 경력을 가지고 있고 만성 간질환자들이 많대요. 간염 보균자 또는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6개월마다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을 꼭 하셔야 합니다. 선별 검사는 복부 초음파와 알파 태아 단백 두 가지를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보이게 되면 CT나 MRI와 같은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들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셔야 해요. 건강검진에서 만성 간질환 소견이 보이면 꾸준히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줘야 해요.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만성적인 음주와 흡연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식 음주 문화는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포금을 하거나 무절제한 음주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복용하는 약물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 특히 음주 직후에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간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이 간은 정말 민감한 장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나 두통약도요.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안 나. 두 알 먹을까? 세 알 먹을까? 막 하루치 먹을까? 이렇게 해서 먹다 보면 굉장히 몸에 쇼크가 오거나 뭐 호흡이 가빠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데미지를 받는 장기가 바로 간이에요.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이 적절히 복용해야 되는데 막 7, 8개씩 막 과하게 복용하면 분명히 간에도 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별로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살고 있는데 특히 약 같은 경우는 뭐 음주나 흡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오남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간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간에 나쁜 음식은 먼저 술, 그리고 오염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 또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등입니다. 무엇보다 술은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간 건강을 위해 반드시 자제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적인 과음은 60가지 이상의 질병과 손상의 원인이 된대요. 이 중 알코올성 간질환이 알코올에 의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합니다. 또 알코올 문제 중에 알코올 중독보다 알코올 간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정도입니다. 그만큼 술은 간에 매우 치명적인 음식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술은 직접적인 간 손상을 유발하고 2차로 지방간염을 일으켜서 간경병증, 간암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알코올성 간변병증 환자들은 예후가 매우 나빠서 4년 이내에 60% 이상은 사망하신다고 해요. 국민건강지침이 정한
덜 위험한 음주량은 하루에 막걸리 2홉 360ml 정도래요. 소주 2잔, 소주 100ml 정도, 그리고 맥주컵 3잔 600cc 정도고요. 포도주 2잔 240cc, 양주 2잔 60cc입니다. 이보다 더 마시면 과음에 해당되며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오래된 쌀, 보리, 수수 등 곡류와 견과류에 핀 곰팡이도 조심하셔야 한대요. 간에는 유해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는 세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고 간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비위생적이거나 익히지 않은 음식으로부터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음식,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육류나 가공 음식을 많이 먹어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 중에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으로 판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때문입니다. 또 생선, 콩, 두부, 달걀 등 단백질은 간세포 재생을 돕지만 반대로 간 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성 혼수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해요. 모든 음식물은 간에서 대사되어서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간이 나쁘면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간에서 다 소모시켜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당이나 현미, 잡곡, 통밀, 율무, 팥, 수수, 보리 등 곡류가 좋지만 비만이나 고지혈증 환자는 고열량 음식으로 인한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하셔야 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기가 어렵죠. 무엇보다도 간에 이로운 것은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일반인이나 만성 감염 환자는 고단백, 고열량, 고비타민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 경변증 환자들은 간 전문가와 상의해서 식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질병들보다 간은 그만큼 영양 흡수에 민감한 장기이고 첫 번째 영양이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하셔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콩이에요. 술과 담배의 독성을 해독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피부 미용 효과로도 간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됩니다. 복숭아 수확 시기는 7월 말이나 8월 초인 거 아시죠? 이때 복숭아 정말 맛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간에 좋은 음식, 문어예요. 문어에는 타우린이 34% 정도 함유되어 있어서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며 단백질, DHA, EPA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문어가 바다 생물 중에 지능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위장 능력도 탁월하고요. 이제 조개 껍질이나 바위 틈을 이용해서 숨는 것도 정말 잘하고 특히 피부를 변색시키는 위장술, 바위의 색깔이나 바다의 흙 색깔이나 해초의 색깔이나 그런 것들로 완벽하게 위장이 가능하고 물뱀들 있죠, 뱀. 그 뱀의 모양도 똑같이 해서 뱀같이도 변신하고 막 그렇게 된다고 해요. 다음 간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버섯이에요. 버섯은 면역력 강화에도 좋으며 간 해독 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베타글루칸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양 생성을 억제시키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간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 양배추예요.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메틸메티오닌은 알코올의 분해를 도와주며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의 간 해독 작용을 촉진시키고 유해물질 배출에 도움을 줘서 간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이 양배추는 위장에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 위장벽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또 간에 좋은 음식 바로 바지락이에요. 바지락의 풍부한 타우린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술안주로는 바지락 국물이 좋습니다. 함께 포함된 메티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과 니아신, 히스티딘, 비타민 B, 칼슘, 철분 등도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바지락 같은 조개류는 꼭 해감을 하신 다음에 드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바지락의 친구 굴이에요. 바다의 우유인 굴,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을 비롯해 필수 아미노산 19종, 타우린 등 거의 모든 영양소를 갖추고 있는 바다의 우유, 굴이죠. 굴의 미끈미끈한 부분에 타우린이 풍부하다고 하니 이 부분을 씻을 때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조개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야채가 있어야겠죠? 8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뿌리에 다량 함유된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으로 해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 것도 같아요. 자, 간에 좋은 음식 마지막 무예요. 무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인 베타인은 간에 좋은 아미노산과 메치오닌을 생성해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은 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그리고 데미지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등을 봤어요. 그리고 간염 예방 주사도 꼭 맞으셔야 하고 주기적으로 간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도 언제나 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술도 줄이시고요. 담배도 줄이시고요. 우리 힐링하고 건강하게, 아셨죠? 힐링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